94만짜리냐? 어디 보자. 나왔어? 현영아, 한 칸 옆으로 가라. 잘 안 보이니까. 가운데로. 또 누구냐? 뒤에. 이름이 안 보이네. 한 칸만 네가 이쪽으로 와. 안 보이니까. 자, 오늘은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93페이지 보세요. 93페이지 보면 시점. 자, 오늘 하는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듣도록 하고, 시점하고 문체상 특징까지 해서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라서 예습 다 해왔죠? 얘들아, 대답. 예습했지? 안 해오면 이제 못 따라온다 그랬더니. 자, 시점인데 펜을 놓고 일단 시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 한꺼번에 쫙 하고 한꺼번에 쫙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교재에다 써져 있습니다. 자, point of view라고 해요. 따라해, point of view. point of view인데 이게 포인트가 무슨 뜻이니? 점이란 뜻이에요. 점. 그래서 이 view는 보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바라보는 지점 이런 뜻이에요. 지점. 그래서 여러분들은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이 있고, 1인칭은 나, 내, 우리 뭐 이런 게 있고, 3인칭은 그, 그녀 이런 게 나오면 3인칭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시점은 나, 내, 우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게 뭘까? 정사면체. 그래. 수학적인 마인드고, 일단 소설입니다. 지금은 국어 시간이니까. 따라해, 소설. 그래. 소설을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예요. 이 소설이 뭘로 이루어졌냐면, 따라해, 배경, 갈등, 사건,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배경이나 갈등이나 사건, 이런 걸로 이루어졌는데, 이 소설 안에 포인트 오브 뷰가 있다. 바라보는 지점이. 그러면 1인칭 시점이라고 하는 거고, 포인트 오브 뷰가 바라보는 지점 바깥에 있다. 그러면 3인칭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포인트 오브 뷰를 지니고 있는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소설에서는? 그렇지. 서술자라고 부릅니다. 서술자. 시에서는 화자라고 하지만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하고, 서술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포인트 오브 뷰가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이다. 따라해. 작품 속 서술자. 작품 속 서술자. 작품 밖 서술자. 작품 밖 서술자. 자, 여기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네 우리 이런 게 안 나오는 소설, 1인칭 소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나네 우리만 여러분이 찾고 있으면 안 되고, 나네 우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다 그게 1인칭인지를 알아. 그런데 그게 없어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술자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해야지 그런 인칭대명사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인칭 시점은 수능에서 작품 안 서술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3인칭 시점은 작품 바깥에 서술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작품 안에서 이야기하는지 작품 바깥에서 이야기하는지를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 시점이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여기 서술자로 나오는 이 서술자가 곧 누가 되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인물과 서술자가 이제 같은 존재가 되면 1인칭 시점이 되는 거고,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또 다른 인물도 있을 텐데,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이 포인트 오브 뷰를 지닌 서술자에 해당하는 등장인물이 가서 이 벽을 밀었어요. 이 벽이 뭘로 이루어졌다고? 배경, 갈등, 사건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 이걸 밀었을 때 얘가 심하게 밀립니다. 다시 말하면 배경, 사건,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바로 이 서술자 역할을 하고 있는 등장인물이다.
그걸 파악이 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1인칭 뭐라고요? 주인공 시점. 오늘 대답이 작으니까 그만하자. 나도 힘들고 몸 아픈데 왔는데 니들 대답 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못하겠다. 반장 인사해. 빨리 인사하라고. 바른 자세. 인사.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수업이 끝나죠? 아, 작년 기억난다. 그렇지. 얘들아 수업이 끝나지? 끝나죠? 수업이 종쳤는데 선생님이 안 들어오면 수업이 시작하지 않죠? 이 강의실 안이 소설이라고 봐봐. 요 소설. 소설에. 그리고 여러분도 등장인물, 선생님도 등장인물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서술자로서 나와가지고 이 소설에 대해서 수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나가버리면 이 수업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뭐가 바뀐가? 사건이 끝나는 거예요. 사건의 발생과 끝이 바로 서술자에 따라서 등장인물이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1인칭 주인공. 알았니? 마찬가지예요. 갈등이나 배경 같은 것도 이 서술자가 좌지우지하고 있으면 주인공인데 만약에 이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이걸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안 밀려. 그런데 또 다른 애가 밀린다. 그러면 이걸 1인칭 관찰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1인칭 주인공이나 관찰자는 되게 쉬워. 그런데 이제 3인칭입니다. 3인칭이 자주 요즘에는 출제가 되고 있고 뭔 소리? 자, 3인칭 시점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눠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등장인물의 무엇과 무엇까지 다 드러낸다고? 심리나 생각까지도 다 드러낸다. 이렇게 배웠고요. 관찰자 시점은 뭐라고 배웠어? 관찰자 시점은 등장인물의 대화나 행동만을 나타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이제 막 어려워요. 틀리고 나서 이거 왜 이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 3인칭 시점은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 서술자의 정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서술자의 정체에 따라 달라져요. 서술자의 정체가 뭐냐를 자꾸 여러분 지문 안에서 읽고 찾아내려고 해야 돼. 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신입니다. 누구라고요? 신, G.O.D. 그 다음에 관찰자 시점은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서술을 하느냐, 서술자가 아니면 신적인 입장에서 서술을 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도 대화나 행동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난다고? 대화나 행동이 나타나요. 철수는 영희가 마음에 들어서 좋아서 영희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영희의 손을 잡았다는 행동인데 왜 그 행동을 했다? 심리적인 생각, 영희가 좋아서 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희의 손을 잡은 대화나 행동도 들어가 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전적 작가 시점에도 대화나 행동이 들어가 있고 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건 관찰자 시점에도 심리나 생각이 드러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심리나 생각을 드러내면 전지적, 대화나 행동을 관찰하면 관찰자 시점, 이렇게 외웠던 게 이제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야. 무용지물이. 왜냐면 둘 다 있으니까, 둘 다. 그래서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전지전능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신은 전지전능하다.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걸 행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신적인 입장에서 서술을 하면 전지적, 인간적인 입장에서 서술하면 관찰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차이는 바로 이 심리와 생각을 드러내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표현하는 문체상의 특징과도 차이가 있는데 선생님이 뺨을 탁 때렸어. 니들 미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죠? 얘들아, 그지? 왜 선생님이 뺨을 때렸을 것 같아요? 피곤해서. 또? 졸려서? 둘 다야. 또? 잠 깨려고. 또? 잠 깨려고.
자, 선생님이 지금 몇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인간이죠? 예. 얘들아 인간이지? 예. 지금 말을 안 해도 머릿속으로 선생님 왜 저런지 궁금해할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뭐라 대답을 할 거야. 그런데 그게 선생님 머릿속을 다 들여다보고 확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짐작하는 거야? 짐작하는 거예요. 한 명도 조는 사람이 없네? 아마도 여러분이 선생님 수업을 재미있어 하나 보다. 이렇게 선생님이 뭐 하냐면 신이 아닌 인간이라도 심리나 생각을 드러낼 때 따라자 짐작, 추측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어떤 애가 여자애가 나한테 뭘 갖다 줘. 커피 갖다 주고 뭐 필기한 것도 보여주고 막 이래. 그러면 쟤가 날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누구라면 인간이라면 그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추측하거나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신들은 어때? 신은 하나님은 이 심리나 생각을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심리나 생각을 따라서요. 단정적, 확신에 찬, 단정적이고 확신에 찬 멘트로 글을 쓰게 돼요. 서술자가. 말을 해주게 된다요. 독자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로만 하지 말고 여기 지금 문체상의 특징으로 심리나 생각 또는 배경이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서술자가 다 독자에게 설명을 해줘요. 다 왜 그렇게 됐고 여기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전지적인 능력을 가진 신적인 입장에서 서술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보면서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하나 짐작하고 추측하는 건지 이런 걸 따져서 관찰자냐 전지적이냐를 반드시 구분해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이제 막 헷갈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면 돼. 생각해서 소설 지문 볼 때마다 어떤 지문이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 찾아서 이게 이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구나. 이래서 관찰자 시점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앞으로 소설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필기는 조금 이따 하고 9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4페이지에 1인칭 주인공부터 3인칭 전적까지 다 정리해놓고 사례를 또 하나씩 넣어놨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형광펜 칠하고 장점에다 밑줄 칩니다. 장점은 뭘 줍니까? 독자에게 신뢰와 친근감을 줍니다. 신뢰와 친근감을 줍니다. 마치 내 얘기인 것 같은 일체감을 느낀다. 독자는 주인공과 일체감을 느낀다. 그게 중요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등장인물인데 또 등장인물이 독자인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듭니다. 독자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읽다 보면 내가 마치 주인공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된 소설들을 많이 좀 읽어보면 여러분도 밤을 새도 막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빠져듭니다. 그게 독자가 인물의 일체화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단점은 독자는 주인공이 주관적으로 본 것만 느낀 것만을 알게 된다. 이런 게 단점이에요. 거기에 사례가 김유정의 봄봄 다는 오상훈의 유예 나와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장점은 긴장과 경이로움을 나타낸다. 이건 쇼잉 기법을 주로 쓰이기 때문에 보여주기.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장점은 경이로움과 긴장감을 나타내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단점은 나의 눈에 등장인물 서술자인 나의 눈에 비친 것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근데 1인칭 관찰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청준의 소문의 벽과 유능길의 나옥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나이가 대표적인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이청준의 소문의 벽은 서술자인 나가 나오지만 작품 안에 등장인물이 서술자로 등장을 하는 1인칭이지만 박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박준에 동그라미 쳐놓고 박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건, 배경, 갈등 이런 걸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능길의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나이도 어때요? 서술자의 위치는 작품 속의 인물인데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나요? 권씨, 그렇지. 권씨를 중심으로. 3인칭 관찰자인데요. 장점은
매우 극적이고 객관적이다. 이때 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적이라는 뜻으로 등장인물의 대화나 행동이 주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점은 잘못된 독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대화나 행동만을 보고 독자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단점이고요. 김동인의 감자와 황순원의 소나기가 대표적인 3인칭 관찰자입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신적인 입장에서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신적인 입장에서 서술하는 건데 단점이 독자의 상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다 설명해 주니까 독자는 인물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넘겨서 김유정의 고금 따는 콩밭, 황순원의 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넘깁니다. 넘겨서 일단은 한 장 더 넘겨서 100페이지로 가보세요. 100페이지 가면 이중 시점 조금 있다가 하고 시점에서 거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리를 먼저 할게요. 따라해 거리. 소설에서 거리 문제는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걸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잘 알아둬야 되는데 자, 펜 놓고 여기 봐라.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소설에서 거리 문제는 국어에서 거리 문제는 세 가지가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하나는 물리적 거리예요. 따라해 물리적 거리.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심리적 거리라고 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미터법을 사용하는 거고 요즘에 이제 뭐 미터법 많이 사용하고 심리적 거리는 가깝다, 멀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니? 긍정적인 거라고 그랬죠? 얘들아, 그지? 여러분과 선생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야 뭐나요? 대답을 잘해야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어. 가까워야 뭐나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거고 결석하는 친구들은 심리적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고 지각이 조금 멀어지는 거고 결석은 좀 멀어지는 거고 퇴원이 완전히 멀어지는 거고 빠이빠이 이런 거니까. 그치? 자, 멀다는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잘 보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시점상 거리가 있는데요. 이 시점상 거리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시점 네 가지가 있었죠.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3인칭 전지적 네 가지가 있었죠. 있었죠? 그 네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따지는 거냐면 바로 독자와 등장인물과 서술자 사이의 거리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 인물과 서술자 사이의 거리,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박수 2번. 시작. 실은 이제 뭐 이런 데나 아니면 이런 데서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갈린다니까. 이게 한 문제를 맞추냐 틀리냐예요. 소설을 다 맞느냐 하나 틀리느냐야. 고전 소설까지 해서 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 8개를 다 맞추느냐 하나 틀리느냐가 이제 달라진다고. 그러면 여기를 1, 여기를 2, 여기를 3이라고 해볼까요? 관계를. 이걸 표로 그려보면 X축, Y축으로 나눠서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전지적, 3인칭 관찰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1, 2, 3 이렇게 가겠죠. 듣고 있냐? 네. 듣고 있냐고. 네. 진짜 눈 감고 어떻게 들어. 하긴 귀를 감는 게 아니니까 눈 감고 들을 수도 있어. 눈 떠. 선생님도 피곤하고 졸려 죽겠네. 눈을 크게 뜨고 있잖아. 이게 다 뜬 거야. 자, 그럼 이제 가깝다, 가장 멀다, 뭐 저 상대적으로 멀다, 가깝다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이 몇 가지 경우예요? 12가지의 경우 수를 외워야죠. 그래야 거리 문제를 시점상 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풀 수 있겠죠. 그런데 안 외워요. 평촌의 제자들은 외우지 않습니다. 이걸 외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자, 딱 2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몇 가지? 2가지만 알면 돼요. 12가지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 1인칭 주인공은 1인칭 주인공은 모든 거리가 가장 가깝다. 모든 시점상 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든 인물과 서술자 사이의 거리든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든 이게 다 가까워요. 가장 가까워요. 왜요? 자, 그러려면 또 이쪽으로 와야 돼. 여기를 이해해야 돼. 1인칭 시점은 등장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서술자와 등장인물이 같지? 대답 좀 해. 같죠? 그리고 아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는 뭐라고 그랬어? 등장인물이 마치 독자인 자기 자신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독자가 인물과 일체화가 됩니다. 일체화. 그러면 우리가 3단 논법에 의해서 여기서 독자와 인물이 같아지는 건 효과가 있고 독자와 인물과 서술자가 같고 1인칭이니까. 그지? 그러면 3단 논법에 의해서 독자와 서술자도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얘들아, 3단 논법 알지? 이 정도는 다 이해하잖아. 그지? 독자와 인물이 같고 인물과 서술자가 같으면 독자와 서술자도 같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같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가까워진다는 거야? 멀어진다는 거야? 가깝다. 가장 가까운 거냐? 가까운 거. 자일치. 이게 가장 가까운 거고. 여러분이 어떤 문학 작품에서 대상, 이 분필이 있어. 분필을 보고 노래했는데 분필이 너무 좋아. 너무 좋으면 뭐가 이루어져요? 화자와 하나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지? 그걸 뭐라고 그래? 한자성어로 무라일체. 따라해. 무라일체. 이게 가장 가까운 거야. 무라일체가. 부부지간이 가장 가깝다고 하잖아요. 그죠? 부부지간에는 뭐라고 그래? 한자성어로 일심동체. 이런 말 들어봤어요? 따라해. 일심동체. 가장 가까운. 그래서 자기화시키는 게 가장 가까운 거예요. 따라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모든 시점상 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1인칭 주인공은.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소설에서 바꿔쓰기 문제가 나와요. 시에서도 바꿔쓰기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지? 소설에서도 바꿔쓰기 문제가 나와. 지문이 있고 본문이 있고 보기로 바꿔 썼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적절한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봐봐. 본문에서 1인칭이 주인공이 아닌 다른 세 개.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을 보기로 1인칭 주인공으로 바꿨어요. 그랬을 때 효과는 뭐야? 모든 시점상 거리가 다 어떻게 돼? 가까워지는 효과가 있는 거지. 이해돼요? 예? 반대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다른 시점으로 바꿨었어요. 그러면 거리가 어떻게 되는